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 4, 산과 염기 들어갑시다. 산, 염기, 그러면 산은 무엇인가? 그러면 산, 예를 들어서 HCl, 산, H2SO4, HNO3, H2CO3, H3PO4. 이거 이제 그 밑에 팁에 잠깐 보면 팁의 중간에 팁에 S는 뭐가 되는가? 황. 나온 것 중에서 처음 나온 것 중에서 한번 쭉 보면 S는 황, 그다음에 P는 인은 P. 그리고 제일 밑에 팁에 칼륨은 K고 마그네슘은 Mg, 철은 Fe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염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황산, 이거는 질산, 이건 탄산, 이건 인산이라고 해요. 전부 다 공통점 산 들어가 있죠. 산이고, 또 분자식에서 공통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분자식에서 공통점을 보니까 다 뭐를 가지고 있는가? H를 가지고 있죠. H. 그래서 물에 녹아서 요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해요. 얘가 녹으면 수소를 가지고 있던 놈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수소는 왜 플러스로 쓰는가 하면 수소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면 1번이니까 요 수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받아와도 되고 전자 하나.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가 되는가? 양성자는 하나, 전자도 하나, 중성자는 없다 그랬죠. 이거만 예외로. 중성자 없는데 이 수소는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전자를 하나 데려오든지 하나 버리든지. 그랬을 때 만약에 수소가 전자를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수소가 전자를 하나 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수소는 그냥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는가 하면 마이너스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 하나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온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자를 버리면.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버리면 이온이 된다.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버리면 이온이 된다면 수소는 뭐만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보니까 뭐는 없어요. 전자 없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나면 수소 이온인데 수소 이온. 이건 수소 원자고 전자를 버리면 수소 이온이 되는데 수소 이온은 뭐만 가지고 있는 이온이 되는 건가? 그렇죠. 양성자만 가지고 있죠. 중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자도 하나 버렸으니까 없어. 그럼 중성자도 없고 전자도 없고 오직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놈은 유일하게 요 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무슨 자라고도 얘기하는가?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소이온은 다른 말로 양성자 이런 말로 쓰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왜 양성자인가 그러면 수소 원자였었는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중성자 제로예요. 중성자 0. 근데 전자를 버리면서 마이너스도 없어요. 마이너스도 0. 중성자도 0. 오로지 전자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거죠. 양성자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는가? 양성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해도 되고 양성자를 내어놓는 물질 해도 돼요. 수소이온은 양성자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산은 어떤 맛을 나타내는가 그러면 양성자를 내어놓는 물질로서 수소이온을 내려놓아서 신맛을 나타내고 또 산인지 염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종이를 무슨 종이라고 하는가?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의 붉은색을 나타내. 붉은색.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걸 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신맛이고 리트머스 종이의 붉은색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산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 염기. 염기는 뭘 염기라고 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OH, KOH, CaOH2.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 염기는 물에 녹으면 산은 물에 녹으면 뭘 내보낼 수 있는가? H. 근데 염기는 물에 녹으면 뭘 내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요거 수산화 OH를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OH. 그래서 이건 물에 녹아서 OH, 오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H를 내어놓는 물질 염기라고 하는데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수소를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얘가 내놓은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OH를 내놓거나 수소이온을 걷어들이는 수소이온을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 그래서 OH를 내놓거나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염기는 무슨 맛인가? 그러면 약간 쓴맛을 나타내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푸른색. 근데 염기를 쉬운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흔히 쓸 때 뭐라고도 해요? 산과? 그렇죠. 알칼리라고도 하죠. 산, 알칼리. 그래서 산, 염기.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염기는 OH를 내놓거나 수소를 걷어들인다. 리트머스 종이의 붉은색, 요거는 푸른색. 외울 때 이렇게도 외우면 돼요. 알프스 산불. 이렇게. 알프스 산불. 이렇게 외워도 되죠. 그래서 알칼리성은 푸른색, 알프스. 산성은 붉은색, 산불. 그래서 알프스에 산불 났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래서 산과 염기 구별한다. 그러면 산과 염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산에서 필요한 것만. 산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산은 물에 녹았을 때 그 옆에 수소이온 양성자, 수소이온을 내놓는 화학물질.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화학물질.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신맛이고 그 줄 끝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색. 2번에 염기는 이꼴 알칼리라고도 하고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 OH를 내어놓는 물질 또는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화학 물질.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그 다섯 번째 줄에 중간에 쓴맛. 그리고 나머지 뭐 염산이나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수산칼륨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OH만 가지고 있다. 염기, H 가지고 있다. 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산과 산이 반응하겠어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겠어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죠. 그럼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산은 수소이온을 뭐 했어요?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어요. 염기는 무슨 이온을 내놓는가? OH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H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H가 2개. 제로고 O 하나. H2O가 되죠. 그럼 H2O는 뭐가 되는가? 물이죠. 무슨 성으로 나타내는가? 이거는
산과 염기가 반응했으니까 중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OH를 내놓고 염기는 OH를 내놓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H2O, H2O 물이 돼서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산성, 요거는 염기성, 반응하면 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은 수소이온 내놓고 염기는 이렇게 됐죠. 염기하면 OH를 내놓거나 수소를 걷어들였잖아요. 그래서 OH를 내어놓거나 수소를 걷어들였거나 OH를 내놓거나 수소를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건 염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중성이 된다.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질의 중성에서 요게 조금만 많아지면 무슨 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산성으로 변하는 거고, 중성에서 요게 조금 많아지면 무슨 성으로 변하는가? 염기성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성에서 수소이온이 조금 많아지면 산성, 조금 적으면 염기성이다. 그러면 그냥 산에도 강산도 있고 약산도 있어요. 염기에도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준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준 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테마 5, 수소이온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농도는 농도를 나타내는, 농도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포텐셜이라고 하죠. 포텐셜. 수소이온 농도가 무슨 이온의 농도인가? 수소이온의 농도, 수소. H.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수소이온의 포텐셜이다. 그래서 pH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흔히 읽을 때 pH라고 읽어요. 수소이온의 농도이다. pH.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만큼 있다. 또 여기에 수소이온이 10의 세제곱분의 1만큼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숫자가 좀 큰 숫자인데 10에 막 14승분의 1 이런 숫자하면 동그라미 14개 붙여야 되지.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숫자를 동그라미 막 붙이고 10에 몇 승분의 1 하면 너무 숫자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pH는 마이너스, 요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깜짝 놀라지 말고, 왜 생물 시간에 로그가 나오나 그러지 말고 안 해도 괜찮아요.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것을 pH라고 해요. 수소이온 농도.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로그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2나 마찬가지죠. 그럼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만큼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2 로그 10이 되죠. 됐죠? 그러면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10의 이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이 있다면 10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2 로그 10이 돼서 2가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 거 외울 필요 없어요.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 안 하면 이게 왜 pH인가 그럴까 봐 내가 설명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알면 되는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는 pH 얼마이다 2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pH 얼마인가? 그렇죠. 3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금방 보면 알죠? pH 2, pH 3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pH 2가 수소가 더 많은 거예요? 3이 더 많은 거예요? 2가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면 2는 10의 제곱분이니까 100분의 1만큼 수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3이면 10의 세제곱분이니까 1000분의 1만큼 수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럼 100분의 1이 훨씬 많죠. 그래서 pH 2가 수소가 더 많은 거예요. 몇 배 많은 거예요?
pH 2가 수소가 몇 배 더 많은 건가? 10배 더 많은 거죠.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배 더 많죠. pH 2.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 pH 7과 pH 7은 pH 9보다 수소이온이 몇 배 더 뭐뭐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7, 9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7, 9로 나왔어요. 그럼 pH 7은 pH 9보다 수소이온이 몇 배 더 많다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에 뭐 10배 만 뭐 이렇게 해서 또는 10배 적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어요. 선택지로 해서. 그러면 이 pH 7, pH 9 수소이온이 몇 배 차이 나요? 그렇죠. 2 차이 나니까 100배 차이 나요. 동그라미 2개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100배. 100배. 더 많다, 적다. 그렇죠. 숫자 적은 게 더 많은 거지. 예. 숫자 적은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더 많다가 답인 걸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한 3년 전에 출제가 됐죠. 3년, 4년 전에. 그래서 pH 1 차이는 몇 배 차이 나는가? 10배 차이 난다. 왜 그런가? 이러니까 10배 차이 난다. 그럼 이건 로그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뜻만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10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pH 2, 10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pH 3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H는 H의 농도, 수소이온 농도예요. 수소, H가 있으면 무슨 성인가? H를 내줄 수 있으면 저쪽에 잠깐 갈게요. H를 내줄 수 있으면 산이죠. OH를 내줄 수 있으면 염기가 되죠. 그러면 이 H와 OH의 곱순, H 곱하기 OH의 곱순 얼마로 표시하는가? H와 OH의 곱순 10의 14승분의 1로 표시해요. H와 OH의 곱순 10의 14승분의 1로 표시한다. 그러면 H가 10의 7승분의 1이 있다. 그러면 OH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0의 14승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10의 7승분의 1이 있어야 되죠. 그럼 H의 양과 OH의 양이 똑같죠. 그럼 H와 OH의 양이 똑같으면 다시 저기로 가서 H와 OH의 양이 똑같으면 뭐가 되는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4니까. 그래서 H와 OH의 양이 같으면 이것은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10의 6승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10의 얼마분의 1이 돼야 되는가? 곱은 10의 14승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8이 돼야 되죠. 그럼 수소이온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수소이온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그렇죠. 숫자가 작을수록 많아지는 거지. 헷갈리면 이거 따지면 돼요. 헷갈리면 이거 100분의 1, 1000분의 1 하면 돼. 헷갈리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이건 10의 6승분의 1이고 10의 7승분의 1이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적지. 그럼 이게 10배 많지. 그럼 수소이온이 더 10배 많아졌죠? 동그라미는 적잖아. 10배 많아졌죠? 요 동그라미 하나 적은 것. 10배 많아졌어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많아졌으니까 이건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만약에 이게 10의 9승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0의 14승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의 얼마가 되는가? 5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더 많아졌는가? 수소가 적어졌죠. 수소가 적어지고 OH가 더 많아졌네. OH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염기성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pH 얼마라고 표시해요? 이런 경우는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그렇죠. pH는 무슨 이온 농도라고 따지는가? 수소이온 농도지 OH의 농도가 아니에요. 수소이온 농도. 그러면 이건 pH 얼마라고 하는가?
6이라고 하지 8은 아니에요. OH가 아니고 수소이온 농도니까 pH 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pH 얼마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9이다라고 하죠. 이건 pH 얼마인가? 7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pH, 그러니까 한마디로 pH는 무슨 이온 농도로 나타나는 건가? 수소이온 농도로 나타낸 값이다. 수소이온의 농도로 나타난 값인데 곱은 얼마가 된다? 14. 그러니까 딱 7 되면 중성이 된다. 7보다 수소이온이 숫자가 적은 게 더 많은 거야. 7보다 많으면 산성, 7보다 적으면 무슨 성인가? 염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pH 1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10배 차이 난다. 수소이온이. 그래서 항상 수소이온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저 책에 팁에 있으니까 설명만 들어두면 돼요. 수소이온이 많다.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그러면 pH가 높아진다요, 낮아진다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뒤에 이제 우리가 pH 수소이온 해서 문제 나올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그럼 pH가 낮아진다가 되는 거죠. 산성으로 돼서 pH가 낮아진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그럼 pH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걸로 나왔는지 꼭 H자가 같이 있어서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로 나왔는지 찾는데, 그래서 우리가 pH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가? 0에서 14. 제일 큰 게 14겠죠. 그럼 제일 가운데 7이 무슨 성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성이죠. 중성. 그럼 이거보다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성 되겠는가? 그렇죠. 중성보다 작아진다는 말은 수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숫자가 작아진다 그러면 수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성이 되는가? 산성.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성인가? 염기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산이 되는 건가? 강산. 중성 쪽으로 오면 약산. 이것도 더 멀어지면 강염기, 중성 쪽으로 오면 약염기. 이 숫자만 외워두면 돼요, pH는. 기억해서 제일 가운데 있는 7은 무슨 성인가? 중성. 중성보다 낮아지면 산성, 멀어질수록 강산, 수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강염기, 가까워지면 약산, 약염기. 이렇게 해서 강산, 약산, pH, 앞으로 pH 자주 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고, 그래서 필요한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네 번째 줄에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그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고, 그 밑에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 예를 들어서 알아두면 되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세제곱분의 1이면 pH 3. 따라서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 차이. 그리고 쭉 내려가서 중간 정도의 중성 수용액의 pH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7승분의 1이고, 중성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7승분의 1이고, OH도 10의 7승분의 1이므로 그 곱수는 10의 14승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의 곱수는 항상 pH와 관계없이 얼마로 일정한가? 그렇죠. 10의 14승분의 1로 일정. 그리고 팁에 보면, pH가 중성인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이면 무슨 성인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그리고 그 두 번째 건 지금 바로 설명했던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어떻다라고 하는가? 작다.
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작다. 그리고 강한 산성 물질이라 부른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 pH 1 차이가 나는 수소연 농도에서 농도는 몇 배 차이인가? 10배. pH 1 차이는 10배 차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OX 퀴즈에 가서 1번에 pH가 2인 용액은 pH가 3인 용액보다 수소 농도가 3배 많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몇 배라고 해야 되는가? pH 2, pH 5구나. pH 2인 용액은 pH 5니까 3 차이 나니까 동그라미 3개. 몇 배라고 하는가? 1000배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000배로 해야 되고 2번에 pH 10인 용액의 수소 농도는 얼마가 되는가? 10의 10승분의 1이고 OH 농도는 10의 몇 승분의 1인가? 그렇죠. 곱은 10의 14승이니까 4승분의 1. pH는 얼마라고 얘기하는가? pH는 10이라고 해야 되죠. 수소연 농도로 pH를 나타내니까 pH는 10이다. 그 3번에 pH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되는 거죠. 수소연 농도는 낮아진다. 맞죠? 동그라미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연 농도 pH 값에 대해서 했고, 그럼 pH가 가장 가운데 있는 중성인 물은 어떤 성질 가지고 있는가? 물의 성질. 테마 6으로 가서 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워나갈 게 뭘 배워나갈 건가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가 제일 많은가 그러면 O, C, H, N. 고다음 건 안 해도 괜찮아요. 4개. 4개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체의 구성 원소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 제일 앞에 4개 OCHN만 OCHN. 그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CA는 칼슘, P는 인, K는 칼륨. 그다음에 S는 황,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MG는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있어서 가장 많은 게 OCHN 순서이다 정도만 알면 돼요. 4개만 알면 돼. 생명체 구성 원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얘 몇 번? 그게 8번. 요거 몇 번? 6번. 요거는 1번. 요거는 7번 됐죠. O는 8번이에요. 8. C는 6번. H는 1번. N은 7번. 여러 번 하면 외워져요. 그러면 생명체의 구성원소는 이렇게 돼 있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은 물 구성되어 있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무기염류. 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이제 DNA, RNA를 얘기하는 거고 무기염류는 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걸 무기염류라고 해요. 무기염류는 따로 배울 거 없고 오늘 배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여기까지. 무기염류는 나트륨, 칼슘이니까 따로 할 거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테마 6에 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테마 7에 있는 게 뭐가 되는가? 탄수화물. 물, 탄수화물. 그다음에 테마 8에 지질. 테마 9에 단백질. 테마 10에 핵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를 쭉 할 건데. 그럼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걸 배워 나갈 거예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그래서 물부터 해서 핵산까지. 그럼 물은 제일 먼저 1번에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이 있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물은 우리가 전기음 성도,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을 전기음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를 잡아 끄는 힘이 큰 것, 전기음성도가 큰 것 세 가지가 FON. 요 세 가지가 전기음성도가 큰 거예요. F는 불소, 플로리라고도 하고 불소라고도 해요. 불소. 우리가 치약, 불소 치약 이런 거 쓸 때 불소. O는 알죠? 산소, N은 질소. 요게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이 가장 큰 세 가지 대표적인 원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F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ON만 알면 돼요. ON, 전자를 잡아끄는 힘이 큰 것. 이제 세 가지를 따지면 FON인데 우리 생물에서는 ON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전기음성도가 큰 것.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물은 산소, 수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전자를 잡아끄는 물은 H2O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큰가? 이놈이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러니까 FON이니까 O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수소는 여기 이 축에 안 끼잖아요. 그럼 수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 수소가 산소에 있는 전자를 수소에 있는 이 산소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 끌어다니려고 해요. 그럼 전자를 이쪽으로 뺏겨요. 약간. 완전히 뺏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쏠려요, 전자가. 요도 전자가 이리로 쏠려요. 그러면 이 산소 쪽은 무슨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겠는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있겠죠. 전자를 잡아 끄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근데 수소 쪽은 전자가 절로 끌려가니까 얘는 자동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거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끼를 띠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를 뺏기니까 마이너스가 전류 끌려가니까 얘는 플러스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운 가지고 있다. 플러스 기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물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있다라고 하는가? 극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성. 한 물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극성 있는 게 뭐 있어요? 건전지 있죠. 건전지 보면 같은 이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에 요 나온 게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여기가 무슨 극인가? 마이너스 극. 한 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전지도 무슨 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럼 얘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놈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기운과 마이너스 기운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극성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물은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우선 설명 먼저 하고 갈까요? 극성 있고 또 무슨 결합을 하는가? 물은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고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물은 이 수소 결합이란 말은 FON 전기음성도가 큰 거죠. 전기음성도가 큰 것과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O하고 결합되어 있죠.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전기음성도가 큰 것. 꼭 FON 세 개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H가 F와 결합하거나 H가 O와 결합하거나 H가 N과 결합하거나 이렇게 결합할 때 이 결합을 요와 같은 결합을 무슨 결합한다라고 하는가? 수소 결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수소 결합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해서 생물에는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수소 결합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수소 결합한다 그러면 약간 끌리는 힘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만 알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러면 전기금속이 큰 F하고 수소가 결합해 있거나 O가 수소와 결합하거나 N이 수소와 결합하거나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데 이 수소가 또 다른 이거랑 결합하거나 이거랑 결합하거나 이거랑 결합하거나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O, H, H 지금 전기금속과 큰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물이 있어. H2O, H, H. 그러면 요 수소가 얘랑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O하고 결합해 있던 O 산소하고 결합해 있던 수소가 산소와 결합돼 있던 수소가 산소와 결합돼 있던 수소가 산소와 결합돼 있던 수소가 다른 전기음 정도가 큰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이걸 수소 결합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다른 전기음 정도가 큰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이 결합이 바로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전기음 정도가 큰 것과 결합되어 있던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전기음 정도가 큰 것과 결합을 했을 때 수소 결합했다.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요. 그러면 또 물은 여기도 또 있겠죠. 이렇게 계속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은 붙었다 그러면 다 수소 결합을 해요. 이렇게 수소 결합들을 하죠. 여기도 수소 결합. 어떻게 수소 결합인가 그러면 O, H, H. 이거하고 결합된 수소가 또 다른 거하고 결합하니까 수소 결합. 그래서 물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물은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알코올 같으면 알코올 따로 있어요. 그 사이에 결합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물 분자와 물 분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요. 알코올은 알코올 분자끼리 결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죠, 걔네들은. 근데 물은 잘 안 떨어지지. 왜 그런가? 무슨 결합하니까? 수소 결합하니까. 이걸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끓여야 띄죠. 그래서 물은 몇 도씨 정도 돼야 이걸 다 띨 수 있는가? 100도씨 정도 돼야 다 띨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 60, 70도면 끓어요. 왜 그런가? 수소 결합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은 수소 결합하니까 100도씨는 돼야 끓어서 다 날아가지. 100도씨는 돼야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수소 결합이. 그래서 물은 두 가지. 극성을 가지고 있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중요한 역할은 왜 중요한 역할인가? 극성을 가지고 있고 수소 결합한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좋은가? 그러면 극성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할 때 요거는 11번이에요. 11번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죠. 11번까지 알려주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1번이면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10개. 8개. 제일 바깥쪽에 8개 있어야 안정하다 그랬죠? 2개, 8개. 그럼 몇 개 남는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나트륨은 버리려고 하죠. 그럼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뭐가 하나 남는가? 여기 하나 남지. 11번이에요. 이거는 17번이에요.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가 되니까 전자 하나를 뺏어오려고 하죠. 그럼 전자 하나를 뺐으니까 자기가 마이너스 남지. 그래서 이 물은 나트륨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랑 만나면 궁합이 맞잖아. 나트륨과도 결합해서 나트륨도 녹일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궁합이 맞잖아. 녹일 수 있죠. 그래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놈은 웬만한 놈 다 녹일 수 있어요. 플러스를 가진 놈이나 마이너스 가진 거나. 그럼 어떤 게 좋은가?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럼 밥을 먹었으면 이 밥에 녹말이 분해돼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녹아야지. 녹아야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안 녹고 덩어리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으로 나가버리지. 그럼 먹는 대로 다 변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오죠. 먹었으면 흡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은 극성이 있으니까 뭘로 작용해서 녹일 수 있는 물질로 작용을 해요. 녹일 수 있는 물질로 작용해서 양분을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물의 특성 중에서 극성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성질, 제일 먼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녹일 수 있는 물질로 작용한다. 소금과 물이 있을 때 소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해요. 그럼 물은 녹일 수 있으니까 용매로 작용한다. 그래서 용매로 작용하니까 영양소를 녹여서 영양소를 용해 시켜 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돕는다가 되죠. 그래서 우선 요 앞에 거 먼저 설명해 놓고 요 뒤로 다시 나갈게요. 우선 물에 22쪽에 있는 물, 22쪽에 물에 제일 먼저 1번에 극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물 분자는 분자 전체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이 전기음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된다. 이거는 경기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죠.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약간 음전하,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띈다. 그래서 극성을 가지게 된다. 하고 그 밑에 2번에 수소 결합을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줄에 수소 결합의 뜻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FON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뭘 알면 되는가 그러면 23쪽 제일 위에 줄에 수소 결합 제일 위에 줄 첫 번째 줄 끝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이 커서 그 밑에 줄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게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의 장점. 그러면 그 옆에 용어 해설에 용매 하면,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 용질 녹는 물질. 그래서 물은 용매, 소금 같은 건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 그래서 물의 특성 1번에 보면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 줄 끝에 용매로 작용한다. 그 밑에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거기서 물질이란 말은 이꼴 영양소.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즉 물질은 영양소죠. 영양소를 용해시켜서 이 물질의 이동과 흡수를 도와준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물 먹은 거 전혀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계속 포도당 주사 맞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용해시킨다. 이게 극성 있는 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수소 결합하고 있는 물의 특성, 이건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의 특성이고, 수소 결합을 하면 무슨 점과 무슨 점이 높다라고 했는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높다라고 했죠.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높다.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는 용어로 쓰죠. 그럼 물 1g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더 클까요? 알코올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더 클까요?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100도씨로 돼야 끓죠. 근데 알코올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좀 작아요. 조금만 줘도 올라가요. 왜 그런가? 물은 무슨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열이 크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 그러면 온도가 잘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날씨가 아주 더운 날씨라도 체온이 쫙 올라가질 않죠. 그래서 비열이 커서 뭐 유지할 수 있는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열이 커서.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1g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소리죠. 온도가 잘 올라간다. 그래서 비열이 커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알코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로 돼 있으면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어떻게 되는가? 체온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알코올로 돼 있으면 물론 또 취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겠지만 너무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은 물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날씨가 암만 더워도. 어디 가면 날씨가 40도 이상 되는 날씨도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럼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내 몸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왜 비열이 큰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화열이 커서, 그러면 기화열이란 말은 기체로 변화되는 열량, 기체로 변하려는 열량. 그럼 기화열이 크니까 기체로 되려면 열량이 크니까 한번 기체로 되려면 내 몸의 온도를 쫙 뺏어 갖고 가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물 뿌리죠. 그럼 더운 여름에 물 뿌리면 시원해.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물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땅에 있는 열을 다 뺏어 갖고 증발하죠. 그럼 땅이 시원하죠. 그럼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 땀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열을 뺏어 갖고 가죠. 그럼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비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 또는 체온 조절을 일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비열도 크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 체온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성이 있는 물의 특성인가? 무슨 성, 특성.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한다. 요 두 가지는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작용하는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고 그래서 영양소를 용해시킬 수 있고 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 또 무슨 열이 큰가?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2번에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그냥 내가 설명한 거니까. 3번에 기화열이 커서 땀을 흘려 체온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수소 결합의 특성이 된다. 그 밑에는 읽어보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팁 보면 물의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런가?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럼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이유는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끊는데 열이 많이 소비되는가? 수소 결합을 끊는데 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열이 큰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끊는데 열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저 밑에 팁의 표면 장력. 4번은 뒤에 거 설명하고 와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그거는 뒤에 설명하고 여기 와야 돼요. 지금 설명은 잘 못 알아들어요. 뒤에 거 설명하고 하고 그건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여기 매개체란 말은 뒤에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을 다시 일로 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표면 장력. 이 말은 표면을 최대한 작게 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 그래요. 표면을 최대한 작게 하려는 것, 표면 장력이란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표면 장력, 표면을 작게 한다.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생긴 모양이 어때요? 네모나요? 동그라요? 그렇지. 네모난 물 없지. 물방울 떨어지면 물이 막 네모나게 돌아다니는 거 없죠. 땡글땡글 돌아다니죠. 물이 동그랗게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만약에 물방울이 네모나게 맺히지 않고 동그랗게 맺히는 이유는 면적을 넓게 하려고 해요? 작게 하려고 해요? 작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네모나게 되면 이게 동그랗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이만큼의 면적이 이렇게 됐잖아요. 작아졌죠. 네모난 것보다 동그랗게 면적이 작아요. 그것을 표현장력이라 그래요. 그 왜 네모나지 않고 이렇게 물이 동그란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잡아다니려고 하니까 땡글땡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기네들끼리 잡아다닌다? 그렇다면 이것도 무슨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건가?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죠.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장력이 생긴다. 그래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힌다. 그러면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니죠. 아주 작은 벌레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만약에 물이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것도 물로 퐁당퐁당 다 빠지거든요. 근데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표면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표면장력도 무슨 결합 때문에 생기는 힘인가? 수소 결합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면장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표면장력이란 그 책에 읽어보면 표면장력이란 액체의 표면을 작게 하려고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것을 표면장력. 그 밑에는 이제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냥 뭐 줄칠 필요 없고 읽어보면 물방울이 둥근 모양이 되는 것이나 소금쟁이가 물 위로 걸어다니는 건 물의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옆에다 가로치고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옆에 가로치고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가 표면장력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물 말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좀 쉬었다가 탄수화물서부터 해 나갑시다.